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존 템플턴.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가 가져온 공포를 생각해보라.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금융위기 때는 대략 1년 반 동안 하락장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후 주식시장은 반등세를 보였고 결국은 2013년 3월에 전고점을 돌파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은 겨우 한 달에 지나지 않았다. 주식시장은 한 달 만에 반등을 시작해 급기야 반년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다. 이러한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주식시장에는 반복적으로 공포가 찾아오지만 언제나 공포를 극복하고 이내 평정심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최고점을 경신한다. 세계 금융위기가 끝나갈 무렵 2009년 거래 첫날인 1월 2일에 S&P 500 지수는 931.80포인트로 마감했는데 2010년 거래 첫날인 1월 4일에는 1132.99포인트로 21.5%나 상승했다. 참고로 최저점은 2009년 3월 9일 676.53포인트였으니 만약 저점에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사서 다음해 거래 첫날에만 팔았어도 지수 기준으로 67.5%의 상승폭을 얻을 수 있었다. 세계 금융위기 직전 2007년 10월 11일 1576.09포인트로 S&P 500 지수 최고점이었는데 최저점은 고점 대비 57%나 하락했고 2009년의 거래일 첫날은 고점 대비 28%의 하락을 기록했다. 최저점까지는 예측하지 않아도 극심한 하락 구간이라는 추세만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하락 장세 중 매수를 시작할 수도 있었다. 또 지수 반등을 확인한 뒤 몇 달 지나서라도 주가지수 ETF만 매수했어도 좋았을 터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믿는다면 어렵지 않게 투자에 가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격언이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 만약 어떤 공포 상황이 찾아와 주식시장이 또 한 번 폭락했다고 치자.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는다면 투자에 가담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니 어떤 선택을 하든 책임만 지면 될 뿐이다. 즉 주식을 안 샀을 때 주가가 날아가 버려도 아쉬워하지 말아야 하며 매수 후 주가가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의 가격은 긴 추세로 봤을 때 언제나 상승해왔다. 코로나 사태 때도 이번만은 다르다. 예측이 난무했었는데 어땠는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10년 주기로 공황이 일어난다는 말도 있고 약세장과 공황을 예측하는 기사와 분석은 항상 쏟아진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긴 약세장은 없었다. 100번 양보하여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역사를 포함한 지난 100년을 돌아봤을 때 긴 횡보장세는 존재했을지라도 10년 이상의 긴 하락장 같은 것은 없었다. 존 템플턴은 약세장은 언제나 일시적이었다.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1개월 내지 12개월 후 주가는 상승 전환한다 라고 말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시장이 공포에 질려 주가가 급락할 때가 바로 주식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긴 추세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항상 상승 추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는 언제나 오늘이 역사적으로 가장 저렴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누구도 시장의 매수 시점을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경기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전적인 모델이지만 경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유효한 것이 있으니 바로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위에서 아래로 크게 세 부분, 즉 주식 매도 구간, 기다림 구간, 주식 매수 구간으로 나뉜다. 달걀이 맨 위는 금리 고점 시기를, 맨 아래는 금리가 저점인 시기를 말한다. 달걀 맨 아래의 금리가 고점으로 올라가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과 달걀 맨 위의 금리가 낮아지며 호황이 끝나가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불황이 회복되는 시점인 회복 국면에서는 거래량도 적고 주식의 소유자도 적다. 박앤세일을 노리는 투자자는 이 시점에 시장에 진입한다. 경기가 회복되며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다 보면 성장 국면에 도달한다. 이 시점에는 주식 거래량과 소유자 수가 모두 증가한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며 열기가 붙는다. 과열 국면에 다다르면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가 많아지며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기 시작한다. 경기가 과열되자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한다. 이제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든다. 슬슬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식 소유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면서 채권으로 자금을 옮기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 금리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고 하락 국면에 도달한다. 주식 거래량은 늘지만 주식 소유자는 계속 줄어들기 시작한다. 비관주의가 슬슬 고개를 내밀고 금리는 다시 내려간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한다. 이제는 비관주의가 아니고 공포감이 조성된다. 공황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주식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식 보유자 수는 급감한다. 주식시장은 우울 그 자체가 된다. 금리는 다시 최저점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앞의 사이클을 반복할 준비를 한다. 요약하자면 금리가 최저점으로 떨어질 때가 주식 투자 적기이며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기다. 코스톨라니는 이 달걀 모형과 같이 모든 투자 시장은 부하 뇌동파와 소심파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강세장과 약세장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 모형을 통해 현재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파악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소심파 투자자라면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